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한 공무원학원 영어 줄리아입니다. 자, 2023년 국회직 9급 시험 어땠습니까? 예, 정말 역대급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직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그대로 잘 반영된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비슷한 점은 먼저 기존에 원래 국회직은 암기가 잘 없습니다. 우리 문법도 보시면 거의 다 구조 분석과 그다음에 또 단계별 접근법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를 중시 여깁니다. 이 두 가지 부분 다른 직렬과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다른 직렬은 그렇게 여러분들 전치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국회직은 전치사에 대한 내공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리고 단순 암기로 되지는 않습니다. 분석과 문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휘 문제에서 변별력을 주는 방식도 타 직렬하고 다릅니다. 일단 상위권 대학교 편입 있죠. 편입을 비롯한 상위권 대학에서는 어떤 문제를 어휘 문제 고난도로 출제하냐면 발생한 사건 있지. 그 발생한 사건 수에 걸맞는 감정적 반응을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실제로 어떤 맞닥뜨린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수위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한테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맞습니까? 예, 이만큼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일인데 실제로는 더 마이너스라 받아들이고, 또 남들은 이 정도 축하해 주면 되는데 더 이 정도 축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 수에 걸맞는 감정적 반응, 문제로 보면 저는 3번 문제라 생각합니다. 3번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휘 문제 이거 3번 문제는 왜 저는 이거 추론 문제라고 보냐면 이 플리펀시라는 단어 물론 외우면 되지요. 근데 국회직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격증도 물론 있는 상태지만 다른 과목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직만 준비하질 않아요. 근데 다른 직렬도 준비하면서 국회직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까지 외우고 시험장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이 3번 문제는 빈칸처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정답 단어는 쉬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발생한 사건 수에 걸맞는 감정적 반응.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발생한 사건 수에 걸맞는 감정적 반응을 물어보는 것이 경찰대에서도 고난도 어휘로 출제됐습니다. 꼭 하나 기억하실 게, 고난도 어휘를 출제하는 방식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감정적 반응을 잘 처리하는가 그겁니다. 그 다음 국회직에서는 뭐 항상 그렇죠. 소재 다양성입니다. 이번에도 소재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일단 뭐 그죠, 원자론도 나오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우리 자, 초자, 이드 맞습니까? 프로이드 심리학 대학교 1학년 때 다들 아마 전공 아니더라도 부전공으로 교양 과목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프로이드 심리학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다음 또 인류학까지 역사학까지 그다음 사회적 정신까지 철학들도 정말 다양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출제됐고요. 문학도 출제됐고, 야, 소재가 여러분들, 그리고 시사까지, 그리고 생활 밀착형 지문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출제됐습니다. 소재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자, 올해에 출제하지 않은 문제는 뭐였냐면 논리, 순서나 문장 삽입이었습니다. 올해 문제를 제가 보니 이 유형이 빠져있네, 가급적 출제할 것 같은데 했던 게 순서 정하기와 문장 삽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즘에는 그죠? 아마 9급 준비하실 분들 이제 9급 풀어보셨잖아요. 9까지 9급 풀어보시고 이거 한번 보시면 한 30점 차이 나실걸요? 제가 다는컨대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23년 9까지 9급 있죠? 9급에 한 90점 받으신 분들도 이거 한 60점 정도 받았을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당히 충격이죠. 우리는 약간 조금 비논리적인 게 있습니다. 본인이 국회직을 준비하지만 그래도 내가 똑같은 영어 시험인데 이런 좀 약간 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급 풀어보니까 이 정도 나오네. 그럼 조금 단어만 어려운 거 봐주면 국회직도 80점은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노는물을 바꿔야 된다. 내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직을 여러분들 감당하시려면 노는물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로 어떻게 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걸로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시사 알겠습니까? 잡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자신문 보셔야 됩니다. 영자신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고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논문 학술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여기가 출처예요. 이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출처를 제가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원서가 거의 60%였어요. 거의 다 원서가.
거의 다, 거의 뭐 원서나, 예, 이런 시사, 이런 데서 가져온 게 거의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제를 하거든요. 여기 출제한다면, 이 바다야, 바다. 쉽게 말하면 이건 여러분들 바다야, 바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걸 보면, 그냥 예를 들어 기출을 보고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지. 선생님, 어차피 기출 문제를 보면 이 기출 문제도 여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기출을 잘 분석하면 결국 이 바다에 직접 내가 뛰어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풀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문제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풀려고 하니까 그냥 뭐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단어빨. 내가 보기엔 거의 단어빨. 맞습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근본적인 걸 안 했잖아요. 근본적인 거에 힘이 90%인데 이 90%의 근본적인 걸 하지 아니하고 이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합니까? 마치 여러분들 그죠? 예? 유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초등학생이 그죠? 성인 흉내를 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출 문제를 푼다든지 맞습니까? 예? 아니면 그냥 뭐 스텝 바이 스텝 내가 항상 말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은 베이비 아기를 만들지 여러분들을 달라지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물 안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지? 그죠? 바다에 나가면 죽는 거죠. 사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부법을 제가 추천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의 저는 이걸로 수업을 합니다. 이런 식의 직접적으로 여러분께서 원사나 잡지 이런 걸 읽으시면서 그죠? 내용 정리하고 요약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숙지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 풀고 모의고사 푸는 걸 병행을 하셔야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이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해설은 다를 겁니다. 제가 12년이네요. 정확하게 12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는 국회직 8급 9급 전문항 해설을 유일하게 해온 대한민국의 유일한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 해설은 좀 다를 겁니다. 제 해설은 뭐 가령 1번 보더라도 뭐 리질리언스 뜻은 이거네 몇 번 고르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드리고 출제 의도의 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냐면 일단 35분입니다. 여러분 시간 더 쓰시면 안 돼요. 35분 측정하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이 실전처럼 하셔야 됩니다. 실전처럼 실제로 학생들이 영어에 쓰는 시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뭐 40분씩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해설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고 시간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거 해석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적어 보세요.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 해주시고 실행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어휘 문제 한번 분석해 보죠. 1번, 2번, 3번 어휘 문제가 3개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서 자꾸 수업을 하면 집중이 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내용에 빠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보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띄워놓은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resilience. 이거는 어떤 출제냐면 일단 명사 중에서는 기본 명사입니다. 기본 명사라서 당연히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9급 준비하시더라도 외우고 있을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는 1번 문제를 빈칸처럼 논리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1번 문장에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1번 문장의 단어 수를 세워보시면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출제냐면 특정 단어와의 홍성입니다. 특정 단어와의 홍성입니다. 정답을 지배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로 특징 지어지는데 by, 뭐뭐에서 특징 지어지는데 나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 첫 번째 열거입니다. S1. 그 다음 두 번째 열거입니다. S2. 그 다음 세 번째 열거입니다. 나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열끼리 어떤 공통점 안에 반드시 답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줄어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플러스네요. 그죠? 이 정도는 하시죠. 그 다음 증가된 resilience 모른다 치고 그럼 이것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은 전반적인 어떤 감정, 그죠? 정신건강 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지 중에서 마이너스를 지워보겠습니다. suppression 이 단어는 억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됐나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자, experience는 단어는 뭐죠? 경험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경험도 하고 쓴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 자체로는 어조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히 지워지는 게 이 두 개의 선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어를 보겠습니다. benevolence. 이건 있잖아. 아주 마음이 넓은 거예요. 아주 마음이 넓어서 막 넓고 깊은 겁니다. 알겠죠? 마치 줄리아처럼. 그럼 관대함, 아주 넓음 이런 겁니다. 그럼 물론 플러스죠. elasticity, 회복력입니다. 충격을 받았다가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복력.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회복력. 충격을 받은 후에도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도 그죠?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플러스지. 프로모션은 뭡니까 여러분들? 홍보나 판촉입니다. 그죠? 우리말로 옮기면 홍보라든지 판촉이라든지 아니면 승지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논리를 보여주세요. 논리를 보여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라는 건 알겠는데 플러스가 3개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제가 연구 개발한 리딩 스킬은 정확합니다. 거기서 우리 학생들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을 하나로 추릴까요? 생각하십시오. 자, 제 입에서 과연 어떤 멘트가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들 범주의 일관성입니다. 범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범주가 뭐죠? 건강에 관련된 어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benevolence는 우리가 갖춰야 될 미덕에 관련된 어떤 덕목 중에 관련된 어휘입니다. 범주가. 괜찮지? 그 다음 프로모션은 여러분들 범주가 비즈니스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보죠. 1번. The app is designed to. 그 앱은 디자인 고안되었다. 뭐 사실 나 해석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이거 왜 하는지. 일단 할게요. 자, 그 앱은 디자인되었습니다. 도와주도록 유저, 사용자들이 regulate their heart rhythm. 그들의 어떤 심장 박동을 조절하도록. 그리고 정신적인 웰빙을 말이다. 그래야 to achieve. 얻을 수 있습니다. A state of coherence. 모든 게 조화로운 이런 상태의 말입니다. 그 조화로운 상태는 characterized by 특징 지어질 수 있죠. reduce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increase resilience 회복력은 증가되고 그리고 더 좋은 어떤 전반적인 정신건강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들도 필기 딱 해두자. 자 논리적인 필기 어디서도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필기해 주세요. 자 1번 문제죠. 어떻게 풀었죠? 두 가지 어떻게 풀었죠? 첫 번째 어조 플러스 그 다음 뭐로 풀었죠? 범주. 그렇지. 범주. 그렇죠. 이 두 개입니다. 네. 어조와 범주 적으시기 바랍니다. 맞지? 그래. benevolence 관대함 뭐라고요? 미덕에 관련된 범주의 어휘.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런 거는 뭐다? 비즈니스에 관련된 어휘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1차원적인 공부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1차원적인 공부 있죠. 그게 뭡니까? 뭐 그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막 구조 분석하고 단어 외우고 이런 공부 해가지고 여기서 비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꼭 그거는 알고 가시기 바래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와 2번 멋지다. 별표 하세요. 4개 하자 2번. 자, 뭐 이러면 또 1초짜리 해설 강의입니다. 뭐 inevitably 제 교재에도 있어요. 누구나 교재에 다 있을 겁니다. 뭐 동의어 골라라 이러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빈칸처럼 풀 수 있는지 여러분들 논리력이 달라야 돼요. 국회 측 준비하시려면 언어 논리력이 남들보다는 달라야 됩니다. 언어 논리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좌우 4개 하실래요? 자 이거 빈칸처럼 풀 수 있다 없다? 빈칸처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선지를 보시면서 내가 뜻 적어 놓을게요. necessarily 그러면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substantially 그러면 상당히 그런 뜻입니다. miraculously 미라클 기적적으로 그죠? 기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utterly 그러면 완전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incredibly 하면 놀랍게도 엄청나게 뭐 엄청나게 뭐 이런 거 있죠. incredibly 몹시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머지 이거 답이 될 수도 있는지 답이 절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타이머 제가 한번 재볼게요.
네, 여러분들, 네. 자, 제 결론은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언어 논리적으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 결론은요, 다른 애들은 언어 논리적으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렇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t makes sense to think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 논리로 가지고진 주어. 뭐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make sense는 있잖아. 이치에 맞다 이 말이야. 이치에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에 맞다라는 것은 이것하고 반대로 가면 우리가 뭔가 미신을 믿거나 알겠습니까? 네, 어리석은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겁니다. 이게 이치에 맞다는 거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고 딱 적당히 합리적이다. 딱 합리적이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문장은 뭐냐면 상식적인 어떤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서술했을 겁니다. 상식적인 거. 그죠? 내가 로또에 될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안 돼요. 로또에 될까 이런 문장이. 자, 그렇다면 demand부터 잘해야 돼. 자, 이 demand가 요구? 아니지. 그럼 선생님 demand를 요구라고 할지 수요라고 할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rebound죠. rebound라는 것은 반등하는 겁니다. 반등하는 겁니다. 그럼 rebound라는 건 그죠? 반등하다예요. 그러면 수요죠, 수요. 그러면 수요가 그지? 주춤했던 수요가 올라갈 거다 이 말이야.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 말입니다. 수요가 많아질 거다. 자, 그러면서 뒤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briskly 이 단어는 아주 활발하게 이런 뜻입니다. 아주 활발하게. 예, 활발하게. 그러니까는 수요는 그죠? 수요는 아주 다시 찾는 사람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것이 그지? 아주 호황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 말이. 저는. 그러면 그런 일은 꼭 일어난다 이게 돼야 돼요. 꼭 일어난다가 언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상당히 일어난다. 그죠? 상당히 반등하다. 그런 말은 홍되지 않아요. 기적적으로 반등하다. 기적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반등하다. 아니요. 여러분들. 예. 엄청나게 반등하다. 아니요. 완전히 반등하다. 아니요. 이 동사하고 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꼭 일어난다. 이런 일은 꼭 일어난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2번 정답은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꼭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원유입니다. 그죠? 서부 텍사스 원유입니다. 네, 브렌트라든지 WTI 맞습니까? 이것들을 더 다가올 맞습니까? 해에 이것들에 대한 수요를 더 늘려놓을 것이다.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예, 특정 단어와의 홍성으로 2번 이런 일은 꼭 일어난다. 예, 정답 1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럼 이 정도까지 추론한 능력이 있어야 되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2번도 충분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충분히 고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일은 꼭 일어난다. 이 수요라는 건 반드시 반등을 할 거다. 되겠습니까? 반드시 올라갈 거다. 반드시 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그래서 어떤 연습하시는 게 좋냐면 이런 동사하고 어울리는 거 있지. 다른 말을 해보는 거야. 상당히는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상당히면 증가하다가 어울려요. 증가하다. 그 다음 기적적으로는 살아나다 이런 게 좋아요. 완전히 죽었다가 알겠지?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요. 완전히 되겠습니까? 예. 완전히 뭐 필요로 할 거.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뭐 완전히 사용할 것이다. 됐습니까? 예. 엄청나게 예. 그죠? 예,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증가하다. 이건 놀랍게도 이런 의미가 많아요. 사실. 자, 그렇게 언어 논리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네, 3번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줄 친 단어 프리퀀시 고난도 형용사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편입, 네, 일반 편입, 그 다음에 경대 편입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국회칙 생각했을 때 형용사를 한 700개 정도 정리를 했어요. 700개.
예, 그런데 그 700개에는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는 어려워요. 학생들이 이 단어 뜻을 온전히 기억하고 시험장에 갔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은 뭐냐? 자, 발생한 사건 수에 걸맞는 감정적 반응이에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The frequency of the second grader. 여러분들, second grader들 맞습니까? 예, 이 second grader들의 그죠? 2학년들의 이 frequency, 아이들의 행동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자, frequency는 뭐 이상이었다? substitute teacher, 대체교사입니다. 임시교사나 대체교사가 could stand it, stand를 잘해야지. 서다가 아니죠. 참다 견디다지요. 참다 견디다. 임시교사가 그것을 참는 것 이상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어 논리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임시교사가 참을 수가 없대. 참을 수가 없대. 도저히 못 참겠더라. 도저히 못 견더라.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여기는 뭐에 관련된 범죄 단어일까요? 태도죠, 태도. 태도잖아. 이 단어는 당연히 태도나 처신에서의 마이너스 단어라고 추론해야 돼. 이게 언어 논리의 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교사가 참을 수 없다. 임시교사가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죠? 학생들의 뭐였다? 태도나 맞습니까? 처신이지. 태도나 처신이지. 그럼 태도나 처신에서 마이너스를 찾아보면 여러분 보세요. 유머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심각하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단어를 더 모를 것 같아서 벌지는 여러분들 뭐예요? 가장자리. 사전적으로 가장자리, 경계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단어 실력이 제 생각에는 4번 빼고 다 알 것 같아요. 다시 4번 빼고. 그 다음 5번은 우리가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 on the verge of. 그죠? 뭐하기 직전이다. 이럴 때 verge가 가장자리 경계. 이 verge의 동의어로 H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학생들이 이러겠죠. 언어 논리가 부족한 친구들이 뭘 고르는지 압니까? 이런 걸 골라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언어 논리가 부족한 친구들이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고 골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심각함이잖아, 심각함. 그죠? 심각함. 그죠? 심각함. 그죠?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너무 아나무인이고 너무 그지? 너무 버리장머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말하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어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3번을 고르셨다면 언어 논리 부족한 거예요. 이 시험에서 지는 게임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험에서 이기시려면 3번을 논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중에서 편입을 준비하시거나 경대 편입, 그 다음 또 국회식 8,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3번 문제를 단순 동의어로 취부하지 않고 빈칸처럼 풀어서 3번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 3번 고른 친구들 많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오답. 그 다음 이것도 많을 것 같아. 아, 왠지 내가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네. 자, 어려운 단어니까 일단 찍어보자. 아니죠, 여러분들. 바로 이거죠. 이게 무례하다. 그지? 버릇이 없다. disrespect. 제일 정답이죠. 스타이펀드. 발음이 스타이펀드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유학 가면 장학금 주기도 하고 생활비 따로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생활금 있지. 생활비. 꾸준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원금, 보조금 적어 보십시오. 그런 것들 말합니다. 스타이펀드. 자, 3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 선생님이 참을 수 없는 것. 그렇다면 보다 학생들의 태도가 경솔했다. 태도에 관련된 단어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3번의 seriousness는 답이 절대 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어휘 문제가 3개로 끝났어요, 여러분들. 허무하지요. 허무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우리? 와, 진짜 이거 시험 이렇게 3개 나오는데, 어휘 문제 겨우 지금 3개 나오는데 그렇다고 막 복과 33,000 외우고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 노답입니다. 자, 제가 교재가 나옵니다. 교재가. 네. 출간되는 교재에 문법 어휘 전 영역 요약집입니다. 그런데 만점을 생각한다. 상위권 편입에 100점 어휘를 생각한다 그러면 4,000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그 4,000단어 중에서 태어나서 처음 본 단어가 거의 3,900단어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000단어로 줄여놨습니다. 다시만 말하지만 2,000단어로 줄였습니다. 그 2,000단어는 반드시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저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죠? 철학, 고전, 인문학, 시사 많이 읽으면서 내공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는 길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4번부터 어법 문제가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어법 문제를 섞었어요. 그런데 이 어법 문제의 특징이 뭐냐? 야, 이건 트렌드로 굳어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트렌드로 굳혀진 것 같습니다. 원래 국회직은 그랬지만 더 그렇습니다. 예, 상위권 시험 더 그렇습니다. 암기 없습니다. 암기 없어요. 다 자립학, 자립학. 그다음 구조 분석력, 그다음에 문해력 이런 것들이 동반됩니다. 네, 자 제가 문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평소 때 말씀드린 게 세 가지일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출제 의도를 보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접근해야 되는 게 있다. 단계별. 자, 단계별로 접근해야 되는 걸 저는 분석문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 아니야, 이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걸 말 그대로, 해석 문법도 있고, 그 다음, 때로는 암기, 외워서 그냥 들이대라. 그 다음, 뭘 넣어야 돼, 추가, 빼야 돼, 삭제, 추가 삭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법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선지 2개로 너무 헷갈려요. 그럴 때 우리는 소거법의 강력 적용이랍니다. 소거법의 강력 적용. 예. 올해 국회식 9급은 거의 다 분석이었습니다. 거의 다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여러분들은 4번 답을 찾기 위해서 몇 단계, 몇 가지 근거를 봐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화면 보면서 할게요. 자, 자리 파악을 해야 돼. 일단 지금 우리가 선지를 보니까 자리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kind neighbors 주어지요. 콤마 수식입니다. fundraising campaign 여기까지 가로 닫아줘야 돼. 왜냐하면 여기 organized PP 또다시 수식이죠. organized and sponsored by local corporate leaders 여기까지 수식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은 당연히 동사자리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빈칸은 동사자리라는 것. 그럼 선지를 보니 제기를 전부 동사입니다. 그래서 전부 동사이기 때문에 버릴 게 없네요. 자,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봅시다. 능동, 수동. 자, 뒤에 봅시다.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어때요, 여러분들? 목적어 있잖아요. 명사 목적어. 자, 목적어 있으니 일단 선지에서 수동태를 버리겠습니다. BPP 이런 버릴 게 하나밖에 없네. 자, 그 다음엔 뭐가 강력한 단서일까? 그 다음에서 정답을 그런 강력한 단서가 뭘까? 찾으세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시제입니다. 시제. This past Sunday. 그죠? 지난 일요일입니다. 지난 일요일.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걸 보지 못하면 막 이런 거 골라요. 이것도 고르고 뭐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물론 이게 S가 붙었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정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Jump started. 자, 어때요? 뭐 외우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기출 지금 4번 문제를 보시면서 어때? 뭐 외워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죠. 분석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분석을 하고 선생님은 도와주는 그런 어떤 조력자로 생각하실 때 그럴 때 점수가 올라가지 수동적으로 절대 보고 있으면 안 돼요.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은 보니까 공공부처에 관한 이야기 원서 In defense of public debt. 이런 원서에서 출제를 했네요. 그러니까 봐, 그냥 이 원서에서 그냥 퍼날라 버리는 거예요. 퍼날라 버려요. 네. 자, 그러면 전체 해석은 사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할 거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which이야. in which입니다. 그럼 이거는 분석 2단계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3단계로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3단계. 첫 번째는 in which는 뭐 앞에 선행사, 사물 또는 장소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라 적을게요. 어때요? 입법부와 그 다음 의회, 그죠? Legislature and Parliament, 입법부, 의회, 선행사 있네. 그 다음 2단계는 전치사 위치된 항상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자, 그럼 뒤에 구조문서 가는 거 여기가 2단계인 거예요. 이 2단계를 딱 보고 완전한지를 봐야 됩니다. 완전. 자, 완전하네요. 왜 완전합니까? 채권자들은 주어. 그 다음 BPP 수동태는 일형식이잖아요. 일형식. 그죠? 대표됩니다. 그죠? 그 다음 to 부정사는 부사적용법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To advise and consent to state fiscal policy. 맞습니까? 수식이죠. 그럼 일형식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 3단계는 뭐냐면 전치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전치사 중에서 왜 in을 썼나? 왜 전치사가 되게 많은데 in을 썼지? 이게 3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입법부와 의회에서 괜찮지? 에서 괜찮잖아. 에서
그래서 이거는 잘 썼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당한 게 이런 거죠. 이번은 with. 그죠? 그래. 이런 게 국회직만의 차별화된 특징이야. 맞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전치사는 있지 대형 사고만 안 치면 돼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적으면 안 되겠죠. 가보자. with check and balance. 참 잘 나오죠, 여러분들. 또 많이 했죠. 견제와 균형이죠. check. 자, 견제와 균형이 in place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거 엄밀하게 보면 시험장 가서는 이까지 볼 정신 없어요.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앞에 being 생략된 분사구문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대 상황, 부대 상황, 부대 상황 문사구문 전치사 with를 쓰고 그다음 명사를 쓰고 그 뒤에 ing나 pp를 쓰는 분사구문, 그죠? 부수적인 일을 나타내는. 여기서 모든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 가능합니다. being 생략 가능해요. 근데 시험장 가면 그런 거 안 보여요. 나도 처음 볼 때 그거 안 보였어요. 저도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보였지. 나도 처음 보면서 이거 뭐 빙이 생략되거나 전혀 안 보였어. 그럼 해석은 이렇게 되죠.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말이.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 덕분에 그러니까는 금리는 이자는 내려가고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잘 썼지 뭐. 그래서 이번에 with는 해석입니다. 해석문법.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이런 것들 전부 다 자리 파악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leading to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뒤에 목적어 있나부터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도 봐야 돼요. 자, 그럼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 보십시오. acquisition of 쭉 가다가 동사 찾자 allow 이게 동사죠.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마침표 보죠. 이게 마침표야.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장 구조는 동사가 한 개고 접속사가 없어요. 다시 동사 한 개고 접속사가 없어. 그렇다면 너는 준동사 올 수 있지. 그래. 준동사 오는 거 오케이. 좋아.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뭐죠? 뒤에 목적어 봐야지. 자, 그럼 뒤를 보니 어때요? The emergence. 어때? 이게 2단계지. 2단계. 목적어 있네. 그래서 잘 쓴 겁니다. 됐지. 그 다음 4번 이거 예술이에요. 와, 이거 여러분들 4번 너무 좋다. 4번 이거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이거 좋은 문제예요. 4번. 이게 잠 생각해보세요. 왜 좋을까 이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건 난리 부르실 건데.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병렬입니다. 병렬.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end잖아. end then. 그럼 이게 괄호로 묶어. in the 19th century 가로로 묶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처음에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옳다는 생각이 드냐면 그래. end 뒤에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잖아. end 뒤에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럼 follow 동사 뒤에 목적어도 있겠다.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지? 자, 그래서 4번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끝이면 한계입니다. 내공이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생각에서 끝이라면 내공이 부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end then 뒤에는 그죠? 수식 자리 분사가 올 수도 있거든. 꼭 동사 자리는 보장이 없고 분사가 와야 될 수도 있거든. 분사가 와야 될 수도 있거든. 그리고 내용상 주어 찾아봐야지. 여러분들 그걸 하셨나요? 주어 찾아봐야지. 자,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자. 이겁니다. 주어 보세요. public debt 공공부채지요. 공공부채라는 건 play a substantial role 상당한 역할을 했다. 뭐에서 advent 출현 도래 생겨나는 거지. nation state 맞습니까? 예, 국가가 생겨나는 맞습니까?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공공부채가 비엔나 조약을 따랐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공공부채가 비엔나 조약을 따랐다. 여러분들 예?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죠? 예. 뭘로 봐야 된다? 분사로 보고 이 자리에 뭘 써야 된다? ing를 써야 되는 거예요. following 되겠습니까? following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전체 해석할 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도 내공이 필요해요. 자, 5번은 대세용법입니다. 대세용법. 자, 그런데 앞에 it이 있어요. 구조 it is 그 다음 coincidence 명사 그 다음 that 뒤에 문장 구조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it is 명사 that 뒤에 이건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 가주어 진주일 수도 있는데 뒤에 문장 구조 보시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어때요? England and 네덜란드가 주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동사지. 그 다음 뒤에 그죠 여러분들 뭐뭐 예. 자, 구조 분석 다시 할까? 자, 여기 England and 네덜란드가 주어 그 다음 이거 수식 괄호로 묶어버리고 이거 동사 전치사구 일형식입니다. 일형식입니다. 예, 가주어 진주어지.
그래서 이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 잘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what 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해석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가겠습니다. The 17th and 18th century. 자, 17, 18세기는 the period of transition, 어떤 변화의 시기였다. 트랜지션은 그냥 체인지가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 색깔 바꾸는 이런 체인지가 아니고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는, 좀 한 획을 끊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이 되는 그런 걸 트랜지션이랍니다. 뭐 정권이 바뀔 때도 트랜지션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17th and 18th century, 17, 18세기는 어떤 변화의 시기였다. To the modern age of public finance, 공공재정의 어떤 시기로 변환이 되었다. First, 처음에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네 번째 줄합니다. Investor, 투자자들은 secure protection, 보호를 확보했다. 보호를 받았다. Against arbitrary action, 임의적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 보호를 받았다. By the sovereign, 그죠? 국가에 의해서. They establish, 그래서 그들은 legislate, 그리고 empowerment, 그죠? 입법부의회를 수립했다. In which, 그곳에서 크레디터, 채권자들은 were represented, 대표되었다. To advise, 조언을 하고, 그리고 consent, 승낙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됐나요? 국가의 어떤 정책에. 자, 2번 갑니다. With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어서 견제와 균형 덕분에 interest rate, 이자는 내려갔고 저렴해졌고, 그러다 보니 borrowing, 빌리는 것은 더 쉬워졌다. Acquisition of this additional fiscal and administrative resource allowed the formation of larger territory. 그래서 3번, 그죠? 이것은 결국 근대 국가, 그죠? 스테이트 시스템의 어떤 등장을 야기했다. 그 다음 4번 끼고 있는 문장 볼게요. Public debt, 이 공공부채는 play a substantial role,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게 공공부채 덕분이라는 거죠. In the advent of nation state, nation state의 등장의 말이다. And then, 그리고 나서입니다. In the 19th century, 보세요. 그리고 나서죠, 그죠? 그리고 19th century, 19세기에는 비엔나 조약을 따랐다지요. 그래서 공공부채가 비엔나 조약을 따른 게 아니잖아. 다시 말하지만 공공부채가 비엔나 조약을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을 동사자료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됐죠? 자, declining incidence of interstate conflict. 마지막 문장 갑니다. It is no coincidence that, 대디아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잉글랜드 and 네덜란드. 자, 영국과 네덜란드는 두 나라였는데 were early, 일찌감치, 그죠? 마켓을, 시장을 개발시켰다. 공공부채에서. 자, 이런 두 나라들이 in the vanguard, 선두, 대장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선두에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잘 봐. 일반적으로, 그죠? 사실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친구들은 이 정도 보는 것도 학생들 대단해요. end 된 다음에, 그죠? 여기 주어 생략됐다. 이 생각하는 친구들도 대단하다고. 그 생각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근데 설령 그런 생각을 해도, 그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다르죠? 뭔가 이 국회직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형화된, 그지? 그런 교과서적인 공부를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교과서적인, 그죠? 뭐 내신 준비할 때, 일반적으로 군독회 할 때 그런 성실함만이 주는 공부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께서 여실히 그런 문제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한 문제도 그렇게 공부해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참 안타깝게도 정말 없습니다. 네. 자, 5번을 다시 한번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선지 1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in which, 제가 뭐 했나 3단계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in which 앞에 사물이나 장소, 선행사 있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 2단계는 뒤에 완전한 문장 용구 확인했습니다. 3단계는 왜 수많은 전치사 중에서 in인지 뭐뭐에서 해석으로 옳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정신 차리고 보면, 천천히 보면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인지 나중에 알 수도 있으나 시험장 가서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이 with가 전혀 헛소리만 아니면, 전혀 문맥상 얼토당토하지만 않으면 옳다고 넘어가는 거죠. 2번 뭐뭐 덕분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리 파악과 능동 수동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분석 문법. 그 다음 4번,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될 행동이 뭐였다? 생략된 주어,
생략된 주어가 만약에 공공부채라면 4번은 동사라고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은 대세용법이 워낙 많으니 분석입니다. 그죠? It is 명사 that 완전한 문장.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입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우. 자, 6번은 또 뭐냐? 이건 또 유기분자에 관한 또 내용입니다. 네. 자, 하지만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가볼게요. 6번도 전부 분석이에요. 6번도. 6번도 전부 분석입니다. 자, 1번에 that.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that도 분석이죠. 분석이죠. 가보자. 자, 계일 화성의 계일 분화구. large area. 산행사 있네. 그럼 일단 우리의 접근은 이 대선 관계대명사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야 돼. 다시. 산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라고 단정을 지어야 돼. 네, 여러분들. 자, 그럼 2단계는 뒤에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되지요? 아유, 쉽다. 주어가 없지요?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하니까 1번 옳다. 자, 이거 무난하죠? 2번 가겠습니다. extracted, 추출하다. 또 마찬가지. 이거 동사인지 피피인지 단정 지으면 안 돼. 또 이 문장 구조 보셔야 됩니다. 자, 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쭉쭉 가다가 동사 찾자. 동사의 개수. 동사 1개. 그 다음, 동사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2번은 수식자리입니다. 수식자리. 자, 그러면 수식자리니까 이 아이를 PP라고 가정을 해야 돼. PP. 그럼 2단계. 목적어 있나 없나? 없네. 그죠? 2단계죠. 목적어 없다. 그래서 2번도 옳다고 판단됩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helping. 또 마찬가지로 자립학이죠. 전부 자립학 분석이잖아. 자, 보자. 이건 뭐냐? 3번의 위치. 자, 산행사인지 보겠습니다. sulfur, 유황이죠. 유황. 예. 암석은 유황을 포함하고 있다. 산행사. 위치는 관계대명사. 자, 이제 구조 분석해봐요. 과학자들은 추측한다.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추측하길 이거 삽입절이 없어도 돼. 그래서 이 결정적인 한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측한다는 걸 보면서 삽입절인지 알아야 돼. 삽입절. 이거. 그죠? 그렇다면 삽입절 없어도 돼. 없다 생각해.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일종이잖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기능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동사가 없잖아. 눈 씻고 봐도. 이 동사라면 이 사후정이지. 아이고, 그죠? 쏘리. 이 동사 아니잖아. 이건 help에 대한 목적어잖아. 목적어. 다시 큰일 난다. 자, preserve 보고 동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help에 대한 목적어잖아. 그러므로 4번 정답. 그죠, 여러분들? 예. 그지? 그래서 동사자리죠. 동사자리. S 붙이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이제 as는 여러분들, 보통 so하고 비교를 하거나 so 쓸 자리 as 쓰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면 as는 뭐 전치사도 되지, 접속사도 되지. 그러니까 뒤에 한번 볼까요? 그냥 뭐 주어 동사 다 왔네. 자, 그럼 접속사로 쓰였네요. 넘어가자고. 6번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원서 그냥 갖다 발라버리고, 그지? 출제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원서 그냥 하나 딱 실어가지고 거기서, 그지? 밑줄 긋고 이러는데 뭐 무슨, 그지, 여러분들? 그래서 6번 문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삽입절. 예, 과학자들은 추측한다. speculate. 삽입절 없다 생각하고. 그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니까 동사 자리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중요한 걸 고르시오. 네. 저는 이런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쭉 읽어보니, 그죠? 이게 자연스럽죠? 이런 해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단어가 한 250단어라 치자. 그럼 250단어를 여러분들 10단어로 줄이는 거예요. 10단어로.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 3개. 단락 전개 방식, 글쓰기 법칙. 글쓰기 법칙을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조 파악해야 돼. 어조. 맞습니까? 그 다음 흐름상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등분되면 등분하면서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냥 쭉쭉 읽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어떠냐면, 지금 그나마 요지 물어봐서 천만다행이지 있잖아. 요지 물어봐서 여기 후반 이쪽으로 가면서 함의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아마 90%일 겁니다. 다시 겉도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뭐 단어를 알아서 우리말로 뭐라고 해도. 그래서 이 7번은 독해 노트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아마 내공이나 이걸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거 등분 한번 해보세요. 등분. 흐름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등분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다음 후반 중반부 이상 여기 있죠.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 있죠. 함입하기 되시는지 무슨 말인지 맑게 알아듣겠는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2분 타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그나마 요지를 물어봤고 한글이라서 답은 찾았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 이 글이 왜 어려운지, 어떤 글쓰기 법칙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찐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출발. 자, Maps are imperfect projection. 지도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그런 투영이다. 3차원의 지구를 말이다. 3차원의 지구를 onto 2차원의 표면으로 옮긴 것이다. Similarly, 이 similarly 빈칸 뚫어도 많이 틀릴걸요. 이 similarly 별표하실래요? 이 similarly 빈칸 뚫으면 맞출 수 있겠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mapmaker superimpose 지도 제작자는 자기 자신의 관점 his own point of view 자기 자신의 관점을 superimpose 지나치게 강요한다. upon the world he is visualizing 그가 시각화하는 그 세계의 말이다. 그 다음 장 갑니다. What he present 그가 나타내는 것은 may seemingly 겉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objective 객관적일 수 있다. but D가 중요하죠. 그러나 it is to a considerable extent 상당한 정도로 말이다. 그것은 즉 그가 만드는 지도라는 것은 product of his own cultural and political proclivity 그 자신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성향, 기질의 산물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of his imagination, 그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 the cartograph projection. 자, 그러면 선생님 계속 읽으실 겁니까? 네, 아니요. sorry. 자,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일단 등분을 한번 해본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A. 여기에 A의 주체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 similarly부터 이제 등분이 달라집니다. B입니다. 여기 주체는 지도 제작자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제가 밑줄 치는 부분이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지, 그렇지. 자기 자신의 관점. 자기 자신의 관점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리고 같은 말이지. 지금 같은 말 맥락은 자기 자신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기질의 산물이다. 그리고 심지어 상상력의 산물이다. 같은 말이지. 맥락이지. 맥락.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제 보면서 할까? The cartographer, 지도 제작자 갑니다. The cartographer 갑니다. The cartographer projection of outer world,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 지도 제작자의 어떤 투영이라는 것은 therefore, 그러므로 dependent on his own inner psychological state, 자기 자신의 내적인 어떤 심리 상태에 의존적이다.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이지. 봐. 여기. 같은 말. 세 번째. dependent on, 의존적이다. 자기 자신의 내적인 심리 상태. 같은 말. 그래서 이거의 글쓰기 법칙은 일단 맥락어가 두드러져.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맥락어의 반복. 맥락어의 반복.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이죠. 됐나요? As his map. 그의 자, 근데 여기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여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 잘 봐. 자, 왜냐하면 그의 지도는 뭘 베이스로 토대로 하냐? 보는 행동. 자, 이게 잘 봐.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는 행위, 이런 우리말이 있고, 보는 행위,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일반적으로는 왠지 보는 행위가 능동으로 생각하고 능동성, 왠지 이게 좋은 말 같다는 착각이 들어. 이게 플러스라는 착각이 드는 거야. 착각. 맞지? 그 다음 보여지는 것은 왠지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이니까 왠지 마이너스라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지. 여기서는 잘 봐요. 괜히 이걸 읽었다 더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잘 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적으로 뭔가 보는 행위, 이것하고 보여지는 행위라면, 보는 행위는 왠지 능동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 보여지는 거는 뭐다? 수동이라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그러니 봐봐. 수동적이지 않고, 잘 봐.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왠지 좋은 말 같다는 착각이 들어. 다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왠지 좋은 말 같은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함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어설픈 우리가 문해력으로는 더 글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 방향으로 갑니다. 계속 강조하는 건 뭐다? 지도. 지도는 뭐다? 주관적이다. 그죠?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헷갈리는 장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나옵니다. 그 다음 장 가볼게요. 자, geographical map reflect. 이제 달라져요. 자, 등분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지도 제작자가 범하는 주관성에 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다? 이제 지도야. 그죠? 그럼 이거 지도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지도 제작자가 그리는 게 지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거지 뭐. 근데 그래도 흐름을 또 묶어볼게요. 자, 갑니다. 지도 제작은, 지도는 perception of space,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데, 자, 이 인식들은 socially conditioned, 사회적으로 condition, 위치되어 있다. 같은 말이야. 이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다 파가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 그래. 이게 바로 선입견의 반영이라는 거잖아. 잘 봐. 사회적으로 컨디션 돼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알아듣기 쉬웠나 이 말이죠. 여러분들 문해력으로 여기까지는 주관적이라는 말을 좀 알아들으셨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주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멘탈, 정신적이다. 그렇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은 중재자이다. 어떤 내적인 세계와 그리고 물리적 세계의 중재자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주관적이다. 다 이 말들이, 모든 말들이.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것도 되게 어려워. 같은 말인데. 이것도 되게 이해력을 떨어뜨려. 세상을 구성한다 이래가 왠지 좋은 말처럼 들리지. 이것도 착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착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왠지 세상을 구성한다, 형상대라면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아니야. 그러니까 지어낸다는 겁니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상상한다는 겁니다. 상상. 자기적이란 거예요. 자기적. 됐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적이란 거예요. 자기적.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학생들이 그냥 왠지 세상을 건설하자.
좋은 말로 착각하면 안 돼. 자, 뭐라기보다는 리프로듀스, 그렇지.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이게 본질적 그대로입니다. 이게 원래 좋은 말이에요. 이게 지도는 원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는 원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게. People tend to, 그렇다고 뭐, 그지? 가볼게요. 자, 사람들은 그들이 묘사하는 것을 본다. 그렇지. 됐습니까? 자, 반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나의 흐름. 자, 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주체가 3개가 나와요. 마무리. 주체가 3개가 나와요. 어떻게 3개냐면, 첫 번째 지도, 그 다음 두 번째 지도 제작자, 예, 그 다음에 그런 지도에 대해서 C번 수동적으로 그냥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냥 그 지도에 대해서 저 작가의 주관성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체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논리적으로 글 읽으신 거예요. 자, 데이아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People부터 갑니다. People tend to see what they describe. 사람들은 그들이 묘사하는 걸 보는 경향이 있다. 네, 이거 의역되십니까? 자, 이게 바로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은, 그죠? 그들이 묘사한 걸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 그럼 이것도 역시 상해로 끌어올리면 또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태도가 계속 똑같은 말 정말 다양하게 잘하죠. 예. 자, 그 다음 장 가겠습니다. Rather than vice versa.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반대는 conceptual category, 그런 개념적인 어떤 컨셉상의 카테고리들, 뭐 그게 대륙이 됐든 오션이 됐든, 그죠? 이런 것들은 emanate from, 자, 그 지도 제작자의 어떤 지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그의 지도에 적용이 된다. apply to, just as 비유입니다. 예, 마치 constellation, 별자리들이 형성되어, 그죠? 어떤 체계적인 어떤 하늘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듯이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똑바로 안 읽으면 정말 도대체 이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예. 정말 헷갈릴 수 있는 글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글 읽기 능력이 남들과 달랐나? 2가지에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글에 등장한 주관적인 주체는 셋이었다. 첫 번째, 지도도 주관적, 능동적이지 않은. 지도 제작자도 당연히, 그죠? 능동적이지 않은 수동적, 주관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동적. 예. 그 다음에 이 글이 꼬이는 이유, 다시 말하지만 이런 말들이 왠지 보는 행동, 이런 말들이 왠지, 그지? 좋은 말로 느껴져. 그죠? 그 다음 이런 거, 세상을 건설한다, 막 이런 말들이 왠지 막 좋은 말로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가, 이렇게. 7번 함의 파악하기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 1번 보겠습니다. 지도 제작은 3차원 입체 형상의 정확한 투자 아니죠. 2번 지도의 종류에 따라 사람들의 공간 아니죠. 3번이죠. 지도는 제작자의 문화적, 정치적 성향과 상상력의 산물이다. 네, 지도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4번 지도 제작자는 지도를 통해 세계를 객관적 아니죠. 주관적이죠. 5번 지도 제작자가 물리적 세상을 건설한 것이라기보다는 재생산한 것이다. 이게 이제 집중력 흐려지면 뭐 이런 데서 꼬여갖고, 그죠? 괜히 막 5번 고를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써보는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도 소재도 많이 나옵니다. 편입도 그렇고 독해 많이 나와요. 자, 네,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당연히, 자, 이 글 전체에 요지가 있다면 정답이나 이는, 그죠? 끼어들 수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전체 요약을 해야 돼. 전체 요약. 전체 내용의 한 줄 요약. 그래서 전체 내용의 한 줄 요약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출제는, 어조가 정반대. 어조가 흐름을 깨버릴 수도 있어. 그런 문장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어. 세 번째는 접속 부사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접속 부사와 어울리지 않는 문장. 그죠?
나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나는 게으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셋 중에 답이 나온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갑니다. 출발. According to Sigmund Freud, 프로이드에 따르면 id, 에고, 슈퍼에고, id, 자아, 그리고 초자. 그죠? id나 자아나 초자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의 퍼스널리티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He contended. 자, 프로이드는 주장하길 people are born. 사람들은 id를 가진 채 태어나죠. 자, 그러면 1번 이제 id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id의 속성 보겠습니다. id는 contain basic human drive, hunger and thirst. id는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드라이브, 욕망이라고 합시다.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글이 논리적으로 가려면 지금 id에 관한 설명이 계속 일관되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 원시적인 욕구, 그죠? 본능에 가깝죠. 그럼 이 문장은 동격입니다. 즉 이렇게 돼. 즉. 그럼 이 즉이란 말로 그렇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It care for nothing. 그렇지.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자, 그것의 욕구가 즉시 충족된 걸 제외하면. 다시. 자, 그 이드의 욕구, 욕망이 충족되는 것. 즉시 당장 충족되는 걸 제외하면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이다. 어때요? 그만큼 이드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이다. 맞습니까? 이드는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다 괜찮네. 자, 그 다음 장도 즉하고 동격이 성립한지 봅시다. 즉 it does not even care. 그것은 심지어 그런 욕망들이 합리적인지 이성적인지 해로운지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드만 있으면 그죠? 마약을 하고 맞습니까? 나쁜 짓을 하고 그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왔다?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실컷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드라는 것은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인과관계, 자, 원인 결과 인과성을 한번 우리가 규명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드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철학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Reality Principle. 그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 철학에서 많이 씁니다. 현실 원칙이라고 해요. 현실 원칙. 현실 원칙은 뭐냐? 현실 원칙은 뭐냐? 그죠? 이런 이들을, 이런 본능적인 걸 통제하는 이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이런 이들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는 그런 힘이나 능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우리가 당장 막 그지? 뭐 저거 훔치고 싶다고 훔칩니까? 막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약물에 의존해야 되겠다라고 합니까? 막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 원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현실 원칙은 플러스잖아, 플러스. 그지? 이든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거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이게 모순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럼 뭘로 바꿔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본능이나 본능도 괜찮고 제가 보기에는 인스팅트 본능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현실 원칙이니까 이 단어하고 호응을 이렇게 바꾼다면 내 생각에는 쾌락 원칙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답 2번 되는 겁니다. 정답 2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지금 인과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라는 것은 현실 원칙과 관련돼 있다가 아니고, 그죠? 통제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 차라리 쾌락 원칙 또는 본능 정도, 본능이나 제 생각에는 쾌락 원칙 정도로 바꾸는 게 논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글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등분 설명하고 있어 하나씩. 처음에 여기서 개념 다 말하고 이드, 자아, 초자 다 말하고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드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에고 설명 나오는 거예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in contrast 갑니다. 대조적으로 에고는 develop 서서히 생깁니다. As a person grow after birth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성장하면서
The ego realize, 에고는 깨닫습니다. Other people have needs as well. 다른 사람들도 역시 욕망을 갖고 있다고. 4번, it seek to satisfy. 그것은 이드의 그런 본능적인 어떤 욕구를 realistic way,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while 한편, 그러면서도 한편, 이게 다가 아닌 거지. 에고는 simultaneously weighing those of other people.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죠? 그런 욕망도 weigh,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본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타자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그 말이에요. last to develop. 여기까지 이제 그럼 에고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죠? 마지막으로 슈퍼에고가 있다. The superego function. 슈퍼에고는 기능합니다. 어떤 한 개인의 양심으로서. 자, 5번. 자, 그럼 이거는 최상이다, 그지? 슈퍼에고는. 그죠? 초자. 그죠? 초자. 나도 이걸 좀 길러야 되는데. 자, 그것은 distinguish, 구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말입니다. 8번. 되겠나요? 네. 아우, 좋죠. 그죠, 여러분들? 네. 8번. 참 소재를 너무 다양하게 냈지. 좋습니다. 우리가 교양 과목으로 대학교 때 많이 들었던, 나도 이거 많이 들었던 기억나요? 프로이드 심리학, 그죠? 해서 19금 이야기도 막 교수님들 해주고 이러니까 막 귀 쫑긋해서 막, 다른 시간엔 다 졸아도 막 이거 들을 때는 귀 쫑긋해서 막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네요, 여러분들. 예. 어때요, 여러분들? 봐. 자, 이걸 보면서 봐. 그치?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틀린다고.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8번. 네. 뭐 작가의 주관성은 반영하지 않은 그런 어떤 설명적 형식의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해설 강의를 1부, 2부 나눠서 진행하겠는데 8번까지 하고 저도 숨 고르기 좀 하고요. 또 2부 해설 강의에서 더 힘차게 9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